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 임시 경제관광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포 덕산 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2024년 10월 18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의회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포덕산 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철회에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이게 이번 회기에 철회만 하고 예. 차후에 다시 올릴 그렇죠. 수 있다는 예.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 그럼 왜 이걸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합니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안에 부실하다든가 뭐 돈이 없다든가 무슨 뭐 자재비가 올랐다든가 뭐 그런 내용은 우리는 통보한 건 없습니까? 자, 그와 관련해서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고 아울러 정비계획, 기본계획안을 우리가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위계획과 관련하여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철회를 요청하는 것으로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옥포덕산 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철회에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포덕산 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5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조항, 약칭 삭제 및 조문 정비는 안 제1조,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기능 정비는 안 제2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 정비는 안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부침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부서의 조회 결과는 동의 의견입니다. 예산 조치는 미천부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미천부했습니다. 네, 그 밖에 성별 역량 분석 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에 제출 의견이 없습니다. 자, 그럼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일반 폐기물을 폐기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물가대책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를 물가대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95호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사항 중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와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원 발의한 것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이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강경국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챙겨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을 재앙이 의원님께서 또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를 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규 의원님. 예, 재학 의원님과 그리고 과장님 요 조례 만드시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해서 조문의 미비점을 반영했다. 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자세히 읽다 보면 제2조의 기능 부분에 우리가 지금 그 제1항이 있죠.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지금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해 거의 매년 한 건씩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이 주로 그 제2항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 건씩 했다. 이는 즉 우리 제3조의 그 위원회는 제4항입니다. 4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안건이 발생하면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예. 다른 지자체는 물론 이렇게 우리처럼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은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데가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제2조의 기능 부분에 이 위원회 이 1항에 있는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분기별 1회 개최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은 제2조의 2항의 내용만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가대책위원회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책위원회의 그 협의나 조정해야 될 사항보다도 각 부서의 물가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 왔을 때 저희들이
대책위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보다는 임시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게 지금 많지가 않기 앞에 때문에 말씀드렸던 게 그게 이제 제3조의 제4항에 안건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2조의 2항에 있는 사항은 해당을 하나 1항에 지금 1호부터 해서 5호까지 있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목적 자체가 실제로 이제 그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지금 정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에 지금 지금 제2조 1항에 대한 내용이 몇 년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년도 보니까 거의 종량제 봉투 75리터, 규격 신설, 하수도 사용료, 그다음 폐기물 처리 시설 반입 수수료, 거제 부산 간 시내 직행 좌석 버스 이게 다 2조 2항에 대한 내용의 건바이 건으로 애도학적으로 안건이 발생했을 때 지금 구성해서 만든 아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2조 1항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각의 자료를 봐도 각 부서에 요구한 자료 외에는 우리 시 전체적인 어떤 물가에 대한 협의나 조정을 위한 일반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또 향후에 각 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외에 시 전체적인 어떤 물가에 대한 협의나 조정의 필요 사항이 있으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11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심의 안건 제출 제1항입니다. 이 1항에도 제2조 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2조 1항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물가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위원회의 이제 의견 수렴이라든지 물가 대책에 관련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향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요구하는 외에 시 전체적인 어떤 물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협의나 조정할 역할이 있으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의원님 생각과 동의합니다. 우리가 물가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사실은 그 고민을 하면서 우리 거제시는 도대체 물가를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왜 전기 요금이 되게 많이 오르기도 하고 배추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사과가 하나 10,000원씩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손 놓고 있나라고 고민이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고 이 조례 가지고는 참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의원님 지적한 대로 거제시의 물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도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는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다 보니 한정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우리 아시다시피 물가 관련 상위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요.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물가는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게 참 지방이 별개의 노력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 이 조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가대책위원회가 어떤 사항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만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과장님 이제 최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있고 지방사무 안에서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제2조 1항에 대한 그 1호부터 이제 우리 5호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좀 계획이 잘 세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물가대책위원회가 저희가 아마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 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상설 비상설화를 좀 대대적으로 좀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좀 우려스러웠던 게 이제 그런 점이었어요. 이 위원회가 비상설화가 되는 게 맞는지, 상설이 맞는지, 이제 그때 부서에서 했던 얘기가 각 부서에서 있는 위원회들을 받아가지고 이건 비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좀 그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의원님 지적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도 좀 그게 걸리는 거예요. 심의 안건을 보니까 정말 2조 2항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는 것들만 하고 2조 1항에 있는 것들을 논의하려면 이 위원회는 상설화가 되어서 상시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있는 이게 재난 그런 어떤 긴급한 상황 이런 상태가 발생해서 우리 시가 물가가 될 때 근데 어떻게 보면 1조 1항, 2조 1항이 국가 사무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몇 개 위에 몇 개 호는 그래서 저는 이제 조례의 내용에 너무 이제 앞서 우리 최양희 의원님이 잘 지적해서 이제 개정은 하셨는데 이 위원회의 상설 비상설화는 가장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김행규 의원님이나 우리 한은진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적인 어떤 물가에 관련 부분은 각 부서에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해볼 필요성은 느껴지고 그렇다면 상설하러 가는 게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조정할 때에 저희 가능하면 상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떨 때 구성이 되어지고 어떨 때 열린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각 부서에서 물가 인상에 관련해서 요구가 왔을 때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내인데 아마 통상 한 10인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해서 서면이나 안 그러면 대면으로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대책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 요구한 그 시기에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2조 1항 2항과 관련해서 이제 제안하는 안건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지고 열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남 신영보증재단 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입니다.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안번호 408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고금리 현상의 지속과 기지연된 코로나 특별자금 거치기한 종료에 따른 대출금 상환 부담, 고물가, 고임금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나 보증부 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보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이 조기 소진되었으므로 추가 출연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과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출연 계획안은 당초 예산에 2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이해 추경 때 3억 원을 추가로 해서 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는 높은 대출금리 지속에 따른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와 들이내수 회복과 자영업자 소득 여건 개선 지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침 1, 2, 3은 관련 법령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급 확대 검토 요청 공문과 확대 검토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408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3. 참고 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최근까지 이어진 고금리 현상과 코로나 특별자금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보증부 대출 수요 급증으로 보증 공급이 필요한 재원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보증재원 추가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그제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에 따른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및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 여건 악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어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보증재원 3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추가 출연에 따른 융자 규모는 출연금의 15배인 45억 원이 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재무보증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 지원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적 신용보증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제시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므로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렵다는 요즘 시대에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은 관내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근본 3억 원의 추가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출연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먼저 의결받은 사안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예, 과장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3억을 더 추가로 한다는 거 말씀이시고 나중에 또 다음엔 또 출연 동의안 또 내년 거 예, 내년 거, 올라오잖아요. 예. 제가 여기 보면 거제시 보증률이 가장 높고 보증 이용률이 가장 높고 사고율 대위 변제율이 대위 변제율은 도내 1위입니다. 예, 예. 사고율 6.6%고 이렇다는 거는 대위 변제는 그 원금을 못 갚아서 지금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썼기 때문에 예, 예. 대신 그 갚아준다는 얘기인가요? 갚아주는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수치가 나타내는 거는 그만큼 거제가 정말 힘들다라는 맞습니다. 예.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세금으로 이게 보전이 되는 만큼 사실은 이제 신용보증 담보를 뭐 은행 담보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사람은 우리가 보증을 할 테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시오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보증재단에서 보증재단에서 예. 우리가 보증을 쓸 테니 예, 예. 돈을 빌려 주시오 이렇게 되는데 원금 전액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섭니까? 예. 5천만 원을 내가 대출을 했다. 예, 예. 그럼 내가 그 뭐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원금을 못 갚을 경우에 전액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맞습니다. 예. 해줍니까? 예. 그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저희 그 보증 수수료를 1년간 1%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 보증 수수료 이 20억 우리가 매년 20억 가까이 이제 그걸 이제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보증 수수료가 20억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예. 그렇죠. 보증 여기 수수료는 변제액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위 변제액까지 그러면 그건 아닌데. 예. 예를 들어서 나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예, 예. 농협에서 예. 못 갚았어요. 예, 예.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썼어요. 그럼 보증 쓴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게 대위 변제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 금액으로 쓰이냐 이 말이죠. 그 용도로 쓰이냐 이 20억이 그러니까 수수료와 그 금액으로 쓰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20억 매년 수십억씩이 예산이 이제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용도가 뭐지? 뭐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 보증을 썼으니 보증 쓴 사람이 못 갚은 사람 대신해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금액으로 이 돈이 쓰여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 20억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 맞습니까? 일단은 그 은행에 대출할 때 대출 금액에 대한 부분에 저희 이제 보증금이거든요. 그렇죠. 보증하는 예, 거잖아요. 내가 예. 이 사람 보증할 테니. 근데 사고 났을 경우에 그 부분만큼 사고 났을 때 예. 그럼 팀장이 좀 답변을. 이거 명확하게 좀 이게 좀 설명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했어요. 갚아줘야 될까요? 예, 소상공인 팀장 조영갑입니다. 그 우리가 20억 출연형 중에서 이제 인건비하고 뭐 자기 활동하고 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시군별로 혹시 남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간도 매년 못 오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위 변제를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고율 나면은 무조건 그 변제해 주는 게 아니고 뭐 압류나 뭐 다 물건을 다 찾아가지고 다 하고 거기에 대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최대한 그 변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다 갚아주기엔 이 금액은 또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겠고 이게 이제 출연금이 국도비, 금융권에서도 이거 다 출연하죠. 예, 그걸 다 모아서 신용보증재단 인건비, 운영비로 쓰고 일부 쓰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뭐 압류라든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다 취해도 안 될 경우에 대위 변제하는 비용으로 쓴다 이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이게 사실 대위 변제율이 거의 약 한 9% 돈의 1이고 이거는 이제 압류 뭐 등등의 법적인 절차, 행정 절차 다 밟고도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 참 하여튼 상황이 참 어렵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정말 진짜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죠.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심각하게 이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진짜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으로 우리가 해는 행정이 하는 일 말고 한번 정말 좀 진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뭐 장평, 옥포, 옥수 같은 경우는 상가 공시율이 도내 평균보다 배 이상 지금 공시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는 줄고 그죠?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양 의원님. 예. 예. 그러면 거제시가 어려운 거는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일반 다른 소상공인 빼고 다른 지원하는 거는 뭐 또 있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 뭐 부채를 은행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예를 들어 돈을 빌렸을 때 뭐 못 갚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또 이런 지원하는 뭐 지원책이 있습니까? 뭐 그거는 CS를 제가 알기로는 뭐 CS 별도로 뭐 우리 소상공인 외에 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뭐 2차 보전해주고 그 외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코로나 때나 지금 또 어렵지만 사실 코로나 때 장사 잘 되는 사람도 돈을 받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도 돈을 그 지원금을 받았다고 저는 그래 들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무조건 소상공인이 다 어려운 건 아니고 또 그 중에도 또 나름 또 영업을 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진짜 이거 저도 은행에 뭐 돈을 빌려 쓰지만 진짜 길바닥에 앉을 정도의 형편이 됐을 때 이런 분들은 꼭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진짜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진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예, 저도 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게 신용보증재단이 주는 부분은 정말로 이제 보증이 취약한 아주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주 타겟으로 대상을 해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신용이 그래서 여기 신용보증재단 이 소상공인 이걸 활용하지 않고 뭐 영업이 잘 되는 뭐 상공인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저신용자들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잘하는 분들도 물론 뭐 잘하면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어졌지만 현재 이제 출연 동의안에 관한해서는 2024년도 또 다음 안건은 2025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제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제 출연하는 경우에 지방 의결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받지 않고 이해 추경 때 이미 예산 심의를 마친 내용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뭐 이런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질서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지적도 돼. 불가피한 사정이 뭐였죠? 우리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그 보증재단에서 저희들이 그 추가 요청해 왔을 때에 결국은 여기 뭐 검토 요청 내용도 보면은 저희들이 출연했을 경우에는 뭐 출연금의 15배 주고
이게 이제 어렸을 경우에 우리가 오케이를 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그러면은 조금 급히 한번 방침을 받아보고 해보자 하는 과정에 이런 절차를 조금 놓친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팀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 어떻든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대출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뭐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대출을 다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에게 출연금을 이제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뭐 할당되었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기준액이 얼마죠? 팀장님, 과장님, 뭐. 예. 올해 기준액은 17억이고요. 예. 그 기준액에 맞춰서 하면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보통 금액이. 기준 금액이 17억이면 17억에까지는 12배고요. 예, 12배. 그 외에 상회하는 금액만큼은 15배입니다. 예. 이제 그렇다라면 17억까지는 곱하기 12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넘는 이제 당초 예산이 20억에서 3억은 이제 15배의 이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예추경 때 3억을 더함으로 해서 또한 15배의 제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했을 때 올해 총 이른바 이제 소상공인의 대출 금액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죠?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올해 그 당초에 그 249억이고요. 20억에 대한 부분이. 그다음에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50억. 그다음에 우리 시가 그 3억 채우면 45. 총 그 344억이 되겠습니다. 344억. 예. 올해. 요 예산이 그 지금 우리 그 당초 20억은 그 6월 말에 해가지고 거의 끝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쪽에 거기에 보면 2024년 기준 이제 249억에서 3억을 더 출연함에 따라서 15배인 45억을 이제 대출 받을 수 있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50억을 추가로 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342억이다 이런 말이죠 올해. 예. 그렇다면 올해 현재까지 뭐 남아 있는 잔여 대출 금액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육성 자금으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지금 그 우리 당초에 249억에 대해서는 6월 말에 그 다 소진됐고요. 그다음에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50억도 8월 말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우리 이제 45억. 요 동의안만 끝나면은 그 예산 집행하면은 45억 그만 지금 남아 있는 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편성했지만 우리가 이제 3억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3억에 대한 육성 자금 대출 45억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지요. 예, 그럼 출자 출연 여기 동의안을 하게 되면 12월 안에 45억을 어떻든 받을 수 있다. 지금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규 의원님. 예, 결국에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보증 공급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자 비용이 증가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보증이 어려워서 융자가 어려울 경우 가능하게
보증을 공급하겠다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3억을 넣으면서 45억이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금 이제 25년도 보니까 또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23년 이후에 사고하고 대위 변제가 급격하게 증가를 함으로써 잠재 부실에 이연이 된다. 지금 이자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내년도에 지금 또 2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똑같이 23억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제 이연된다 이렇게 또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그 이후에 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잠깐만요. 이제 내년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이 있으니까 그때 알겠습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연된 잠재 부실 현실화가 부정적인 의미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뭐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 건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남 신용보전에 대한 재원 추가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남 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25년도 경남 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안번호 409번이고 제안 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 공급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함과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근거해서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역 개요로 출연금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및 신용조사, 신용정보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 필요성입니다. 도내 우리 거제시 보증 이용률이 가장 높고 사고율, 대변제율이 급증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융자 규모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 요구 출연금 충족 여부에 따른 시군별 운용 배수 차등 적용으로 20억 원 출연 시 우리 시의 경우 기준액 올해 내년에는 1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적용으로 융자 규모가 전년 대비 출연금이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일정은 내년도 1월 달에 의회 동의안이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 1월에 출연금 지급 및 사업 공고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침 1, 2, 3, 4, 5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409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부터 4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보증재원을 2025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역경제 침체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가중되어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출연금 20억 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재원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도내 시군 중 우리시 보증 이행률이 도내 1위로 가장 높고 이에 더해 사고율, 대입 변제율 또한 급증하여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융자 규모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며 재단 요구 출연금 충족 여부에 따른 시군별 운용 배수를 차등 제공함으로써 20억 원을 출연할 경우 기준에 거제시 요 기준액은 16억 5천만 원입니다. 기준액 이상이 적용되어 20억 원의 15배인 300억 원 규모의 융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제시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므로 지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정책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원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앞에 이제 질문하던 부분에 대해서 마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 자금 관련해서 업체 수 변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4년도 이후에 지금 이제 좀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럼 인구수는 많지만은 우리보다 금액이 또 유사하거나 뭐 창원시 같은 경우 20억, 진주시 20억, 김해시 같은 경우 25억입니다. 저희가 이제 3억이 올라가게 되면 23억이 되게 되는데 업체 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수혜 받는 업체 네네네. 수를 비교했을 때 업체 수는 전체적인 업체 수는 저희들이 지금 뭐 창원이나 대도시 배에서는 좀 적은 편이고 수혜 받는 업체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뭐 기억은 못하지만 뭐 거의 비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업체 수가 그렇게 많은 이제 우리가 더 많지는 않고 뭐 현재 이렇다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잠재 부실의 이연이 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도 정액을 해서 이제 23억 수준으로 이렇게 왔는데 내년도 비슷한 유사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 업체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잠재되는 부실이 또 이연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또 20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재단에서도 사실은 내년도에 한 24억 정도를 요청을 그렇죠. 했었는데 저희들이 또 예, 뭐 일단은 예산 해보고 파트에 일단은 또 해보고 어떤 재정 여건상 전년도 비교해서 예, 수준에서 예산 일단은 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했을 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5년입니까? 3년입니까? 지원은 1년입니다. 저희 아니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만기가 언제입니까? 보통 3년 아닙니까? 3년인가 5년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기간이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에 더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30쪽 출연 풀연성 참으로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가 여기 사고율과 대입 변제율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도표에 나와 있는 그러면은 이제 올해죠. 올해 20억 출연 시 이제 17억까지 12배 해서 추가되는 기준액을 내면 3억은 그렇게 249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25년도 20억을 출연했을 때 융자 규모가
249억이 아니라 300억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12배로 해주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20억 이상이면 무조건 15배 이제 융자를 해준다 이런 의미인가요? 기준액이 올해보다 내년에 한 5천만 원 조금 하향 조정이 돼서 기준액이 16억 5천 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맞으면 15배를 해주겠다. 예. 그럼 20억에 대한 15배를 보시면 돼요. 16억 5천이 이제 넘게 출연을 하면 예. 지난 올해까지는 기준에까지는 12배로 이제 융자를 해주던 것을 그 이상이 되어지면 기준액 12배를 무시하고 15배로 이제 해준다 이런 의미다 이런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여기 이제 300억이 나온 거네요. 예. 제가 아까 이제 24년도에 출연금에 있어서 20억을 출연할 때 249억과 이 300의 차이를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게 32쪽에 아래쪽에 보면 사고율 대입 변제율 관련해서 조금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사고율이 오히려 대입 변제율이 사고율보다 높은 이유를 제가 조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사고율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른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제 뭐 선포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대입 변제율은 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보정재단에서 대신 이제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사고에 비해서 대입 변제 금액은 이렇게 이제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한번 신용보조재단에 물어봤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요청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느냐 이랬더니만 우리가 22년도에는 사고율이 2.38이었다가 대입 변제율이 1.54%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사고율이 7.33, 대입 변제율이 4.50. 그러다가 24년도에 들어서 이게 기형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사고율보다도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제 기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23년, 22년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이제 갚지 못하는 사고율이 급증하자 이걸 한꺼번에 24년도에 이제 변제를 하면서 이렇게 쌓여 있던 것을 변제를 하면서 변제율이 이제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해는 이제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심각한 아까 우리 최양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4년 아까 사고율이 2.38, 22년도에 이렇게 되다가 사고율이 7.33%로 올해 9월까지는 6.61%로 그만큼 우리 지역 사회의 경제 사정이 폐업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낮은 신용보전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서 이조차 제대로 갚아 나가지 못하는 것, 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조차도 이렇게 채무를 갚아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우리 경남 도내에서도 가장 높다라는 것은 우리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이게 육성 자금 이용하시는 저신용뿐만 아닙니다. 보통의 자영업자, 보통의 상공인들이 이자율이 낮다라는 이유로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도내에서뿐만 아니라 사고율이 6.61, 대입 변제율이 8% 이렇게 육박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 체질이 그만큼 취약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증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쨌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경제과장님, 국장님도 제대로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심각성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더 잘 아시고 계시겠죠, 과장님, 국장님.
아무쪼록 출연 동의안도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의 20억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15배로 융자 규모가 늘어난 만큼 아마 추가적으로도 내년 예산에 추경을 통해서 많이 편성이 정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한번 뭐 과장님, 국장님 차례로 한번 주십시오. 예. 예,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재단에서 요구는 내년도에 뭐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감안을 해서 24억 원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저희 전체적인 예산 어떤 또 재원상 전년 비교해서 동일하게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예. 어쨌든 내년도에도 재단하고 유기적인 또 소통을 통해서 뭐 그런 추경에 가급적이면 추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 저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 포함해서 한 번 더 또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은 내년도 출연 20억 가지고는 또 턱없이 또 부족할 것입니다. 아마 조기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20억 원으로도 사실은 운용이 되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위원들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어려운 점을 공감해 주시고 저희들 시책을 하는데 이렇게 동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세세하게 열심히 챙겨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민생을 얘기합니다. 특히나 직결되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소상공인들입니다. 자영업자들입니다. 그 자영업자들 지금 우리가 9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추경을 했으면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10월 지금 말에 한 달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출자 출연을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뒤에나 지금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입니다. 더욱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추경할 때에 있어서는 출자 출연 이거 제대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좀 챙기셔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예, 우리 김영규 의원님. 예, 앞에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잠재 부실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등급을 이렇게 해서 신용 관리하고 신용 그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몇 등급까지 이게 지금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뭐 신용까지는 세부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타 지자체 대비해서 아마 등급 부분에 우리가 이제 좀 밑에 있는 등급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자 부분입니다. 높은 이자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이 이제 대출을 여러 군데서 대출을 합니다. 이자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데 여기에 이자가 율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다른 곳에 먼저 갚고 여기가 이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소상공인이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우리 이제 과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더 해서 방법을 좀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돈으로만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연장은 가능하지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출자 출연과 관련해 소상공인 융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업무 보고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한 번 더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남 신용보정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